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30일 주식 분석 좀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다시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증시도 흔들렸고 야간 선물 시장도 흔들리고 지금 현재 6월 30일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좀 버텨주던 증시가 오늘 굉장히 급격히 조정을 받고 있네요. 코스피 지수는 2341, 다시 2300선을 테스트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환율도 좀 안정되는 듯 하다가 이제 또 7월에 또 FOMC 회의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과도하게 급락하는 종목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NC소프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는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카카오처럼 좀 패가 보인 거죠. 예. 우리가 그냥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좀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주식이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NC소프트뿐만 아니겠죠. 지금 현재 시국, 현재 상황이 전체적으로 코시국,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도움이 됐던 그런 사업들, 반대로, 지금 이제 팬데믹이 이제 끝이 나고 엔데믹으로 돌아가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먹고 살면서 지켜볼 수 있는 사업의 흐름을 분석해 본다면 NC소프트는 불가피한 조정이다라고 좀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그냥 지나가는 개도 알 수 있는 내용은 뭐죠? 배달 앱 안 되겠네. 배달 장사 안 되겠네. 그건 누구나도 알고 있는 거죠. 왜? 이유가 뭐죠? 예전에는 시켜서 먹다가 이제는 좀 괜찮으니까 나가서 먹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시간에 과거에는 뭘 했죠? 예,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그랬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어제 카카오 얘기 좀 드렸는데요. 배달 관련돼서 뭐 인터넷 쇼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뭐 어쨌든 사람들이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행을 간다든지 뭐 제주도를 간다든지 일본을 간다든지 여행을 이제 가는 기간 동안 집에 앉아서 게임하던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여행을 가니까 엄마 아빠가 여행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다 보니까 뭐 이것도 하고 밥도 먹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게임을 접속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펄어비스, 네.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뭐 폐쇄했지만 이제 폐쇄가 끝나가면 펄어비스 반토막 났고요. 넷마블 다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NC 소프트웨어의 문제는 아니다. 컴투스, 뭐 지금 뭐 크래프톤 신규 상장하고 뭐 그냥 뭐 처참하게 안타깝게 이렇게 돼 있죠. 이 모든 문제들이 카카오든 뭐 인터넷 쇼핑이든 우리가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뀌는 그 과정의 사업 아이템들이 다 망가졌다. 그리고 이전에 망가진 것들이 이제 투매가 나오고 폭락이 나오고 여기서 악랄하게 이 상황을 역이용한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냥 이런 상황을 악랄하게 개인 투자자들을 등쳐먹는 아주 골수까지 빼먹는 집단이 있죠. 바로 공매도 집단입니다. 안 좋은 거 알아요. 아는데 여기서 더 나쁘게 조장하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공매도를 치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을 하는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공매도 좀 한시적으로 금지 요청 청원을 넣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굉장히 쉽게 이런 악재에 노출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과정에 이미 프로들은 여러분의 돈을 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단순히 NC소프트 회사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모든 게임 산업, 그 다음에 엔데믹과 관련돼서
이익이 감소되는 사업들은 다 망가지고 있다. 뭐 은행주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60%씩 폭락은 안 했죠. 조금 최근에 모든 주식들이 하락하긴 했으나 뭐 정유주 마찬가지 다 하락하긴 했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실적이 좋다고 두드려 맞고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두드려 맞고 뭐 여기저기 그냥 온통 피바다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거고요. 이제 하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 이 회사가 정말 얼마 정도로 실적이 안 좋아지느냐 그 재무적인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선은 증권사들이 이제 최근에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부진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좀 하락한 부분인데 이 부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뭐 폭망하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뭐 사라지기 적자 돌아서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영업이익 1,400억, 뭐 1,600억 대비 좀 하회할 것이나 뭐 그래도 이미 감안해서 주가가 빠졌는데 여기서 더 패는 거는 이제 공매도의 힘인 거죠. 그렇죠? 아예 저점 이탈시키고 쏟아져 나오는 거는 공매도 힘이고 그리고 오늘 또 윈도우 드레싱까지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어. 뭔가 큰 변화가 있어. 되겠다. 자, 인소프트를 팔고 앞으로 좋아지는 종목으로 갈아타야지.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집에서 게임했으면 이제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비슷한 종류인데 강원랜드. 그동안은 강원랜드가 밖에 나가서 해야 돼. 무조건 강원랜드 가려면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집에서 강원랜드는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폭락을 했다가 겨우 생명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돌아왔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 강원랜드의 홀드 점유율이 2015년, 16년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올 하반기부터 매출 회복, 3분기 뭐 실적 규제 완화, 강원랜드 이제 좋은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IR 개최, 지금 카지노 점유율 뭐 일본 여행객들이 강원랜드 왜 오죠? 국내인데 이거는 외국인 카지노 GK라든지 파라다이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하는 거 이제 지겹거든요. 게임도 이제 지겨워졌어. 2년 내내 집에 안에 앉아있다가 게임하는 거 뭔가 좀 땡기고 뭔가 소리도 나고 뭔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수영도 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아마 여기가 터질 겁니다. 그렇겠죠? 마스크를 끼든 안 끼든 이런 종목들은 별로 안 빠졌어요. 그렇죠? 올 2021년 대비했을 때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빠져 있습니다. 왜? 포트폴리오 변경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어쨌든 지금 NC소프트를 가지고 있다가는 실적이 더 나빠진다 하니 NC소프트를 팔고 그러면 강원랜드를 좀 사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말고 기관 투자자들이. 여러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죠. 너무 늦어버렸는데 이제는 뭐 세월 안 세월 할 수밖에 없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의 돈이 아니고 그들의 돈이 아니고 기금이고 모여진 돈이기 때문에 뭐 1조 2조짜리 미래에셋 뭐 10억 만들기 펀드 이런 것들은 어쨌든 팔아야 돼. 수익률이 더 나빠지는 건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소프트를 팔고 강원랜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인소프트는 2만 주, 6만 주 매도가 나오는데 강원랜드는 매수세가 나오는 거죠. 오늘은 같이 파네요. 오늘은 시장 전체적으로 박스권으로 다 파는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원랜드를 쭉 사들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흔적들이 이제 앞으로 뭐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집니다. 작년 대비 좋아집니다. 라는 보고서가 나오면 얘는 주가가 다시 리바운드가 되는 거죠. 근데 인소프트는 여기서 더 나빠집니다. 더 나빠지면 3분기도 안 좋대요. 4분기도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골 때리는 거고 강원랜드는 그래도 2분기 괜찮았어요. 선방했어요. 3분기도 좋아진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달 음식 이제 그만 시켜 먹고 나가서 먹으니까 나가서 먹는 음식점의 어떤 매출이 증가하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구조가 어떻게 보면 주식을 복잡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심플하게 접근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들어가 보면 이제 NC소프트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매출액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분기별로 지금 1조 7천억에서 2조 4천억, 코로나 정점 때 최고점 2조 3천억, 연간 2조 3천억을 찍었는데 지금 일단은 1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매출액이 거의 8천억 찍은 38에 24, 48에 32. 그러면 1분기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부터 감소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분기별로 보면 좀 답이 더 나올 겁니다. 3분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4분기부터 조금 주춤할 수 있다. 그러면 마이너소프트는 매출이 이제 일어나는 과정에서 매출 원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이너소프트는 게임기를 사와가지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죠. 게임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죠. 그렇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든 고무든 전기 전선이든 뭔가 사와가지고 조립을 해서 핸드폰을 만들어서 파는 건데 얘네들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좀 특이하죠. 대신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판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그렇죠? 직원들 월급,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회사 사무실 쓰다 보면 이제 책상도 낡고 의자도 낡고 5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고 디자인도 노후화되면 회사 어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버리고 새 거 사야 됩니다.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R&D, 연구개발비, 신규 게임 만들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거죠. 계속 그 게임을 써먹을 수는 없으니 재미없어지니까. 블레드 앤 소울 1, 2, 3, 4 계속 나와야 됩니다. 리니지 2, 3, 4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그냥 이걸 또 재밌다고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이 하다가 깜빡깜빡하고 이제 딴 게임이 또 재밌다고 소문나면 이제 그쪽으로 유저들이 갈아타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또 네, 또 여기서부터 조금 끊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구개발비, R&D. 이제 우선은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는 뭘까요? 새로운 게임, 넷마블 해서, 컴투스에서 재밌는 게임이 나오면 이제 그거 광고가 막 화려하게 나오면 그쪽으로 갈아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택진이 형님이 막 광고도 자주 나와야 됩니다. 광고비. 그러니까 광고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택진이 형이 직접 나오는 게 유리한 거죠. 광고 단가를 좀 더 싸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가네요. 네, 게임을 유지한다든지, 서버를 유지한다든지, 신규 서버를 계속 만들어낸다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관리비들이 나갈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니까, 한 7,900억 매출 찍어서, 2,400억이 이제 남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또 세금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또 퇴직금도 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이제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이익잉여금에서 이자도 생길 수 있고요. 200억. 금융 수익이 또 생기는 거죠. 투자했던 자산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이 또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인세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단기 순이익이 1,600억 찍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3분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작년 동기에서 괜찮았는데 이제 2분기부터 그 곡선이 가파르게 꺾인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려되는 바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만큼 그러면 계속 떨어지느냐 이제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떨어질 건데? 얼마까지 떨어질 건데? 도대체 이 회사의 적정 가치는 얼마냐라는 게 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거,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지? 그럼 얼마까지 떨어질까? 이 회사는 이제 그러면 계속 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이 회사의 어떤 가치를 좀 어느 정도 책정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지지선을 잡아보는 거죠. 일단 우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얼마죠?
예, 7조 7천억입니다. 시가총액은 총재 주가 35만 1,000원 곱하기 총주식수. 예, 총주식수가 몇 주죠? 2,195만 주네요. 그렇죠? 2,195만 주. 그러면 이걸 두 개를 곱하니까 시가총액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본금은 얼마죠? 네, 이제 공부 많이 했으니까 액면가 500원 곱합니다. 2,195만 주 곱하기 500원 하면 이제 자본금이 나옵니다. 자본금이 얼마죠? 그래서 네, 자본금은 110억입니다. 네, 자본금 110억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상장하면서 자본 잉여금이 한 4천억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지금 그동안 NC소프트웨어가 장사를 해서 번 돈이 한 3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조 7천억인데 약 3조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자본이 있다. 지금 충분히 회사가 이제 만약에 적자가 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어떤 기초가 튼튼한 그런 회사다. 그리고 게임이 지금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거지 없어진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감소하고 있다는 거지 없어진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컨센서스 보더라도 그러면 2024년도에는 NC소프트가 매출액이 없어지나요? 아니거든요. 매출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도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 지금 자본 총계 대비 자본이 나중에 4조 대 올라가면 현재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은 충분히 받은 상태가 아닌가.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부채가 많냐, 빚이 많냐, 빚이 많아서 막 돈을 버는 족족 이자를 내는 회사냐라고 봤을 때 현재 이자도 많이 내지 않는 부채 총계도 1조 4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현재 상태입니다. 빚이 많은가 안 많은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채도 유동부채 현재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이제 매입 채무 이 회사는 부채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현재 지금 이 회사가 살아가는데 일단 이미 게임이 다 개발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죠? 네, 그리고 게임을 더 개발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현금이 있는데 굳이 돈을 더 많이 빌려서 더 신작을 만들기 위해서 몇 천억씩 빌린 돈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끽해야 4억을 하나 짓는다 했을 때 내 돈으로 짓기보다는 돈을 빌려서 짓는다면 좀 더 낫겠죠. 예, 그런 정도로 쓰는 정도가 되겠지. 그렇게 크게 계속 빚을 낼 필요가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1년 이내에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유동부채고요. 네.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채로, 사채를 한 3천억 정도, 3,400억 정도 발행했네요.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해드렸다시 사옥을 짓는데 썼다든지 이런 데 썼을 수도 있습니다. 예, 씌어서 이제 이 회사의 자산이 이제 생겼겠죠.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이 건물, NC소프트 건물이 있을 거잖아요. 사진 아까도 여기서 잠깐 나왔는데 NC소프트의 이 예쁜 본사 건물 이런 거는 지금 당장 팔 수 없는 거죠. 왜? 회사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직원들이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장 1년 만에 현금화 시킬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형자산. 예전에는 이제 IFRS가 나오기 전에는 고정자산, 고정되어 있다. 근데 표현이 고정되어 있느냐, 안 고정되어 있느냐 이 느낌보다는 현금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이 있느냐, 유동성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형자산을 구별했다면 이제는 비유동. 빨리 돈으로 만들 수 있느냐, 돈으로 만들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철저하게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게 이제 포커싱을 한 거죠. 그래서 센소프트는 지금 당장은 이런 자산이 있지만 이 자산은 8천억은 지금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아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동자산이 한 2조 5천억 원. 아까 얘기해드렸던 여기 자본이 3조가 있지만 이 3조의 자본을 다 바로 당장 쓸 수 있는 자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으로 NC소프트가 가용한 현금은 뭐죠? 여기 있는 이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 유동자산에서 비유동자산, 유동부채를 빼면 여기 유동부채가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실적으로 유동되는 자산은 2조 정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3조가 자본금이 총 자본 총계가 3조 정도 되지만 그 자본 총계의 빚을 유동부채를 빼버리고 난 그 자금 한 2조 정도가 실적으로
캐시죠. 만질 수 있는 돈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인소프트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3천억씩 사놨어요. 이거는 뭐 내일 당장 팔아도 3천억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돈들. 그 다음에 은행 예금에 뭐 신한은행에 2천억 정도 예금 해놓았어요. 김택진 형이 지금 회사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예금도 다 깨고 주식도 다 팔고 우리 R&D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광고를 때려붙자. 그리고 지금 빠져나간 유저를 다 잡자. 그리고 신작을 하나 만들자. 그럼 한 3천억 정도만 투자합시다. 요거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돈인 거죠. 요런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소프트의 어떤 좀 안전 마진이라 해야 될까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의 현재 가치 한 7조에 육박하는 이 가치가 최소한 한 2조 정도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한 2조 정도 있다. 그런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 이 회사의 한 30%, 40%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회사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이 안전 마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기업을 사라고 하는 거죠.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그래서 이 회사가 7조짜리인데 7조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뭐 거의 뭐 그냥 회사를 공짜로 가져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빚도 다 청산하고 뭐 회사 건물이 있는데 현금이 한 7조 정도 있어. 그러면 얘는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겁니다. 왜? 맞잖아요. 제가 장사를 하는데 10억짜리 그래서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예. 건물하고 뭐 장사하고 다 이제 해서 한 5년 정도 장사를 했는데 순이익을 10억을 다 빼냈어요. 그리고 내 건물이 있어요. 내 현금 통장에 10억이 있어요. 뭐 코로나가 오든 말든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뭐 힘들진 않은 거죠.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뭐 매출이 감소할 수 있죠. 괜찮아. 나는 이미 현금이 7억, 우리 7조 있고 통장 우리 회사 창고에 신작 지금 개발하고 있고 지금 리니지 뭐 모바일 뭐 어느 정도는 하고 있잖아. 지금 언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이 게임 자체가. 괜찮아. 그래, 이 정도면 지금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받은 것 같네. 자사주 사자. 자사주 매입할 수도 있죠. 아니, 무상증자 하자. 무상증자 해버리자. 지금 자본금, 우리 회사 자본금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니까, 무상증자를 해서, 주가를, 요즘 붐이잖아요. 무상증자 붐. 그러면 한 주에 5 주자. 우리도 과감하게 주자. 주고, 횡령병합 이런 거는 좀 재미가 없고 무상증자가 요즘 제일 핫하더라. 무상증자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7만 원 되고 주가 한 주당 7만 원 되고 나중에 10만 원, 20만 원만 되더라도 뭔가 센세이션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폭락이 완전히 끝나가는 그런 국면은 아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월봉으로 연봉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인소프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했을 때 큰 조정은 받은 상태다. 100만 원 돌아가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아무튼 이 이제 유동성 장세, 유동성 파티에 그다음에 코로나 시국에 코시국에 어떤 유저들의 어떤 그 엄청난 매출이 감소한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투매가 또 쏟아져 나온다면 기회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어떤 투매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윈도우 드레싱. 포트폴리오 교체에 따라서 이쪽이 좀 불안하니까 펀드 매니저들은 좀 팔고 이쪽으로 좀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매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아무튼 지금 인소프트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지금 아모레퍼시픽 저가 한번 볼까요? 예. 뭐 얘도 6%예요. 뭐 화장품 찍어 바르는 게 그렇게 경기를 탑니까? 안 타는데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빠질까요? 또 마찬가지 중국 쪽에서 미친 듯이 아모레퍼시픽을 샀다가 이제는 좀 안 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주식이라는 게 복잡하고 아까 재무제표도 보고 뭐 다 경기도 체크하고 해야 되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정말 예전에 빙그레 주가가 폭등했는데 진짜 빙그레 주가가 폭등한 이유가 바나나 맛 우유가 잘 팔려서였습니다. 중국 애들이 한국 와서 바나나 맛 우유 먹고 그 경복궁 앞에서 사진 찍는 게 인생 네컷이 되면서 그냥 끝없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끝없이 떨어지는 이유도 그냥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노니까 게임은 이제 그만하겠지. 중국 애들이 이제 아모레퍼시픽 안 쓰고 자기네라서 만든 화장품 쓴대.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난데 이런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업이 터지느냐. 그런 어떤 경제적 감각, 센스, 앞으로 잘 될 사업을 아까도 얘기드렸던 강원랜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강원랜드는 오늘 폭락 안 합니다. 10%씩 빠지진 않죠. 그럼 이러다가 뭔가 변화가 생기면
갑자기 급주가가 3만 4만 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게 오히려 주식 투자자에게 좀 필요한 덕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도 공부해야 되고요. 이슈도 공부해야 되고요. 정치적인 흐름도 공부해야 되고요. 뭐 지금 뭐 은행 금리, 예대 금리 마진 너무 높다고 정부에서 철퇴 내지, 그다음에 뭐 주유 뭐 특별 뭐 환급 시키려고 하지, 이상한 현상들이 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부 정책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시장이라는 곳이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면 또 이제 이런 폭락이 나온 종목이 또 아까도 얘기했던 생뚱맞게 무상증자 때리고 뭐 이상한 뭐 자사주 매입하고 이러면서 또 폭등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재밌어요. 스펙타클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도 아니고 끝난 게 아닙니다. 다 죽지는 않습니다. 다 죽는 줄 알았을 때가 가장 빛날 때도 있고요. 남들이 다 죽어나갈 때 그 주식을 사서 대박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끈을 버리지 말고요. 한번 냉정하게 우리 공부해서 잘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